안 배웠어요. 세상이 바뀌면서 교육도 바뀌고 있습니다. 스마트 기기와 교육이 만나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이거는 대세의 흐름이고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인데. 주입식 암기식 교육을 탈피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학생 맞춤형 스마트 교육. 피칭은 미래 교육에 별로 맞지 않는. 선생님의 칠판과 학생들의 노트 대신 첨단 스마트 기기가 불고 온 변화의 바람이 학교 교실에 불고 있습니다. 금줄가루 날리는 시대는 지나갔죠. 디지털 기술과 교육 콘텐츠의 결합으로 미래 교실은 이제 현실이 돼갑니다. 훨씬 더 이제 학교 바깥에 있는 다양한 현실 세계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장점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스마트 교육과 기술을 만나봅니다. 도봉산과 백양천을 곁에 둔 서울 누원초등학교. 개학을 맞아 조용했던 이곳에 활력이 돌기 시작합니다. 친구들 4명이 각각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주고받는 국어 수업이 한창인 5학년 교실. 칠판과 교과서, 흔히 보아오던 교실 풍경이지만 이곳의 사회과학 수업은 조금 특별합니다. 일주일에 2번 이곳 스마트 교실에서 수업을 하기 때문인데요. 널찍한 교실 곳곳에 무선 네트워크와 빔 프로젝터, 그리고 무선 영상 전송 장비 등 다양한 스마트 기기들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교실 한쪽엔 스마트 교실의 핵심인 교육용 태블릿 PC가 마련돼 있습니다. 이곳 교실에선 수업 교과서는 종이책이 아닌 바로 이 태블릿 PC입니다. 네, 서체경 교과서를 대체하는 새로운 교과서, 디지털 교과서로 수업을 합니다. 2014년 교육부 공모 디지털 교과서 연구학교로 선정돼 스마트 교실을 갖추게 됐습니다. 덕분에 선생님과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도 높아졌습니다. 교육부에서 배포한 디지털 교과서를 직접 다운받아 공부하는 학생들. 재미있는 영상 자료로 공부를 하니 수업 집중도도 높아졌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쭉 공부할 수 있도록 시간을 잠깐 줄 테니까 위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한번 클릭해서 소리를 들으면서 한번 공부해 주기 바랍니다. 시작해 주세요. 익숙한 듯 이어폰을 꽂고 스스로 공부를 시작하는데요. 이미 스마트폰에 익숙해진 아이들. 그 눈높이에 맞게 태블릿 PC로 공부를 하니 수업이 지루할 새가 없습니다. 망월사는 남한산성 내에 있는 가장 오래된 절입니다. 수화장대는 적의 움직임을 살피고 군사들 지휘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1주제는 우리 자율학습과 발표를 마치고 나면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하는 복습 시간도 가지게 되는데요. 놓치는 것 하나 없이 꼼꼼하게 공부할 수 있어 좋습니다. 디지털 교과서는 그런 비디오를 볼 수도 있고 자료를 다른 걸 찾아볼 수가 있어가지고 더 재밌어요. 그리고 쉽게 더 이해가 되고요. 수업이 지루하지 않겠군요. 네. 오늘 배운 내용을 퀴즈로 풀어보는 시간. 조별로 앉아 서로의 머리를 맞댑니다. 경국대전이지? 경국대전. 경국대전 맞을걸? 아니면 나 어쩔 수가 아닌 것 같은데. 맞네. 가장 빨리 문제를 푼 조는 싱글벙글인데요. 조별로 푼 문제는 무선 네트워크와 빔 프로젝터를 통해 스크린에 전송되는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코칭이 중심이고 피칭은 미래 교육에 별로 맞지 않는, 그러니까 지식 전달이 아니라 아이들이 지식을 찾아가고 스스로 학습하는 그런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스마트 기기 덕분에 이곳 교실에선 자유로운 이동 수업이 가능합니다. 선생님이 우리 디지털 교과서 연동된 위두랑에 이번에는 모든별 미션 코딩을 하나 올려놨어요. 근데 이곳 스마트 교실에서는 코딩 수업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먼저 시범을 보이는데요. 교사용 태블릿 PC 속 화면은 그대로 스크린에 나타납니다. 걸어가고 턴 레프트 걸어가고 성공.
이런 코딩 교육이 내년부터는 초등학교 5, 6학년부터 교과 과정에 포함되는데요. 실과 시간 일부를 활용해 수업을 하게 됩니다. 선수 간 다음에 라이트. 가자. 태블릿 갖고 이렇게 코딩 수업은 좀 어떤 점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모르는 문제는 그 혼자는 못 풀면 친구들이 알고 친구들이 모르는 걸 풀어줄 수가 있으니까 그때 그 점이 좋은 것 같아요.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스마트 수업의 장점 중 하나는 자유자재로 움직이며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실 안이든 밖이든 무선 전송 장치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교실을 다 돌아다니면서 네네. 그렇죠. 일반 미러링 장비들은 써보면 10m만 벗어나도 그냥 끊기거나 이렇게 사람이 가리면 끊기는데 끊김이 전혀 없이 네. 스마트 기기와 교육이 만나 만들어내는 역동적인 변화. 학생들은 스마트해진 교실에서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마트 교육의 핵심이 함께 협력하는 수업. 지금은 아이들이 어떤 자신들이 지식을 구성하고 스스로 배워가는 그런 과정으로 바뀌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ICT, 즉 정보통신기술과 교육의 융합. 이런 시도는 교육 환경에 놀라운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290여 곳의 연구학교를 포함해 전국 9천여 곳의 초중학교 중 5,800여 곳에서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자율적인 ICT 융합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동형의 어떤 수업이라든가 그런 차원으로 기존에 있었던 이제 유선에 무선이 더 더해져서 아이들의 학습 환경을 이제 미래 환경으로 바꾸어주는 그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2년도에 스마트 기술이 이제 전반적으로 보급되면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부터 연구학교에 저희가 지정되면 무선 인터넷과 스마트 패드를 같이 보급을 해서 이제 교육적인 효과를 같이 모색해 왔습니다. 스마트 교육이 활성화되면서 태블릿 PC를 중심으로 하는 하드웨어와 디지털 교과서 같은 소프트웨어 산업도 함께 성장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규모를 보면 2012년 2조 6천억 원이던 시장은 2016년엔 3조 4천억 원으로 올라섰습니다. 개인과 사교육 업체가 90% 가까이 점령하고 있지만 공교육 분야도 약진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경쟁에 치열해지고 있는 스마트 교육 시장에서 눈여겨볼 만한 한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스마트 기기 제조업체인 이 회사는 5종류의 제품을 개발 생산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대량 생산 방식과 달리 각 부품을 외부 업체로부터 조달받아 이곳에서 최종 조립 생산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주력 제품은 4종류의 태블릿 PC입니다. 시간은 기계마다 조금 틀리긴 하는데요. 보통 25분에 30분 정도 걸리기도 합니다. 태블릿 개발과 함께 요즘 이 회사에서 한창 중점을 두고 개발 생산 중인 제품이 있는데요. 바로 초단초점 빔 프로젝터입니다. 스크린에 가깝게 설치해 눈부심을 해결했습니다. 생산량이 저희는 이제 소량 품종에 가깝고 아무래도 국산 제품이다 보니까 그 품질 관리하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을 전부 다 외주를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최종 조립, 그다음에 부품 QC, 최종 조립 후에 QC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직접 하고 있습니다. 개발이나 조립 생산 전 빼놓지 않고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바로 꼼꼼한 품질 테스트입니다. QC로 불리는 품질 관리는 대표도 반드시 참석할 정도로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집니다. 패턴 부분에서 번짐이나 아니면 깨지는 증상이 없는지 그것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태블릿 PC에서 보내는 신호가 빔 프로젝터를 통해 스크린에 제대로 나타나는지 패턴 테스트부터 해보는데요. 지난번에 그 양쪽 옆에 빛샘 현상이 조금 있었잖아요. 보면은 일단 빛샘 현상은 완전히 이제 잡힌 것 같으니까. 본연의 색을 잘 구현하는지 색상 검사는 물론 문서, 사진, 영상 등 70여 가지 테스트를 철저하게 거쳐야만 제품으로 인정받습니다.
이게 귀찮은 과정일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저희 제품의 퀄리티를 높이는 과정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오히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내놓은 교육용 스마트 기기는 모두 5종류 9가지입니다. 많은 학교에 납품돼 사용되고 있는 스마트 교육 시스템은 이 회사가 내세우는 대표적인 핵심 인프라입니다. 학생들 태블릿 PC와 이 선생님 태블릿 PC는 무선 네트워크와 양방향 솔루션을 이용해서 연결을 하게 됩니다. 전자칠판 기능이 탑재된 태블릿 PC는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교사와 학생 간 쌍방향 열린 교육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학생 태블릿 PC를 제어한다든지 모니터링한다든지 이런 것이 가능하고요. 고성능의 무선 영상 전송 장치, 송수신기를 통해 태블릿 PC와 빔 프로젝트가 서로 연결되면 태블릿 PC 화면의 고해상도 영상과 음성이 끊김없이 그대로 스크린에 전달되는데요. 실제 테스트 결과 30m 정도 거리를 이동할 때도 버퍼링이나 끊김 현상 없이 원거리 전송이 가능했는데요. 회사 자체 실험에서는 130m 거리에서도 영상 전송이 가능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USB처럼 생긴 이것의 정체는 놀랍게도 컴퓨터 본체입니다. 모니터 HDMI 단자에 꽂아 쓰는 스틱 PC. 크기는 작아도 데스크탑 본체처럼 똑같은 성능을 발휘하는데요. 문서 작업, 검색 다 가능합니다. 이 회사 제품에는 2가지 운영체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드로이드와 윈도우를 하나의 PC 내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세계 최초 듀얼 부팅 방식입니다. 2년 전에 TV 광고를 하기 위해서 세계 최초라는 말을 넣습니다. 그랬더니 그 광고심의위원회인가 뭐 이런 데가 있는데 거기서 니네가 세계 최초라는 걸 입증해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쪽에서 확인하시는 게 아니라 저희 보러 입증을 해라. 그래서 저희가 전 세계의 모든 태블릿이나 노트북을 제조하는 모든 회사들의 홈페이지를 다 뒤져서 600페이지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놀라운 개발 기술을 인정받아 2년 전 특허까지 획득했습니다. 윈도우즈로 부팅을 했을 때는 그냥 말 그대로 노트북하고 100% 동일하게 노트북으로 사용을 하시는 거고요. 안드로이드로 전환을 했을 때는 그냥 기존에 쓰시던 안드로이드 휴대폰하고 100% 동일한 제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종 뭐 수십만 가지의 어플리케이션을 다 사용하실 수 있는 거고요. 태블릿 PC 있으면 거기다가 2가지 운영체제를 다 깔면 그냥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군요. 안 돌아갑니다. 예, 깔리긴 하는데 구동이 안 됩니다. 새로운 IT 기기 제품 개발로 기술 혁신과 수출 유망 중소기업에 선정된 업체답게 영국의 교육기술박람회나 세계 최대 규모의 도서 전시로 불리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도 참가했습니다. 이 밖에도 국내외 다양한 전시 박람회 참가를 통해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전 세계 40여 개국에 수출하거나 수출 계약을 진행 중입니다. 국내 학교나 공공기관 500여 곳에 제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디지털 교육 우수기업 수상은 중소기업이라는 약세를 딛고 이뤄낸 쾌거입니다. 서러움도 많이 당했죠. 뭐 전체 다 태블릿 하면 당연히 대기업이 하는 건데 뭐 정말 조그만 중소기업이 이거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도 정말 많이 들었고 그러니까 다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이건 너무나 뭐 거대 공룡 기업들의 전유물이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저뿐만 아니라 저희 직원들도 그 안에서 틈새는 분명히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작지만 강한 기업인 이 회사가 대기업들이 독점하는 스마트 교육 기기 시장에서 살아남은 방법은 바로 끊임없이 신제품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데 있습니다. 이날도 또 다른 태블릿 PC 개발을 앞두고 아이디어 회의가 한창 진행됐는데요.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교육용이 주 목적이다 보니까 파손의 우려가 굉장히 높잖아요. 학생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조금은 투박하더라도 떨어뜨리거나 이랬을 때 좀 파손을 줄일 수 있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보완이 이루어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떨어뜨렸을 때도 깨지지 않게끔 별도의 옵션 형태로 해서 케이스를 만들어서 가는 건 어떨까요? 투박해지지 않을까? 투박해지가 안 돼서 있죠. 투박해지겠죠. 네. 안 깨지려고 하면 두께가 2cm는 돼야 될 것 같아요. 케이스가 제품이 신제품 태블릿 PC에 활용할 휴대용 편의장치나 보호장치 회의 역시 자사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함께 아이디어를 공유합니다. 가구에 보면 모서리 찢지 말라고 하면 두껍게 해서 그 코너 슬림이라고 하나요? 네. 그런 거. 그 코너 슬림 같은 거를 좀 넣어주면 상당히 보완이 투명한 실리콘 같은 거죠. 한국에도 뭐 세계적인 국민 기업인 삼성도 있고 또 애플도 미국의 애플도 있고 대부분이 다 대기업 회사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좀 특화시킬 수 있는 게 교육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거 그러한 제품들을 이제 개발할 수 있는 유연성이 저희의 최대 장점인 것 같고요. 스마트 교육에서 공교육과 더불어 또 다른 한 축을 이루는 사교육.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는 공교육과 달리 사교육은 여러 업체가 다양하게 내놓은 제품들로 경쟁이 치열한데요. 디지털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다양한 기기를 활용한 사교육 시장은 급성장과 더불어 포화 상태에 가깝습니다. 국내에서 사교육 시장으로 봤을 때는 대략 한 200만 대가 연 200만 대 정도가 지금 200만 명의 사교육 시장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회사는 학원이나 학습지 등 사교육 업체에 교육용 스마트 기기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조립 생산은 중국에 있는 지사에서 이루어지고 품질 관리와 개발, AS는 이곳 국내 본사에서 맡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30종류, 주로 교육용 태블릿 PC입니다. 납품하는 업체는 30여 곳. 주로 OEM 방식, 즉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주문 고객사에 소프트웨어까지 설치해 납품합니다. 6학년 1학기 화학, 방학 7번째 학습. 이번 시간에는 기체가 어떻게 공간을 채우는지 알 수 있어요. 이 회사는 대기업에서나 가능한 AS 센터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 무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요. 사교육 시장에서 롱런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생존 전략입니다. 이런 학습기 시장이나 이런 태블릿 시장 오래 하려면 인원들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게 더 좋아요. 다양하게 변화하고 하루가 다르게 신제품이 출시되는 사교육 시장. 이에 발맞춰 이 회사에서도 6개월마다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안드로이드 기반입니다. 윈도우용은 현재 출시된 제품은 다른 제품이 있고요. 현재 사교육 태블릿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다는 이곳. 기업과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제품들을 알맞은 때 출시하고 제공했기 때문에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시장도 갈수록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공교육, 사교육 통해서 다 3조 5천억 정도 되는 거고요. 사교육 시장이 공교육 시장보다 더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8대2? 예. 스마트 기기 발달과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로 이제는 집에서도 스마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2학년 두 자매가 함께하는 공부방. 방과 후 책 읽기를 좋아하는 동생은 요즘 다양한 그림책 읽기에 푹 빠져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언니 소민 양은 이런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발표 과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집에서 하는 예습 복습도 이처럼 PC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모르는 내용은 바로바로 찾아보며 할 수 있어 능률면이나 집중도 면에서 여러 장점이 많습니다. 어려운 부분이나 이런 거는 검색을 하면 웬만하면 나오니까 컴퓨터를 숙제할 때 많이 이용하는 편이에요. 과제가 다 끝났나 본데요. 데스크탑 대신 사용하는 이 초미니 PC는 작은 크기 때문에 휴대나 이동이 편리한데요. 특히 아무 모니터에나 연결만 하면 마치 컴퓨터처럼 쓸 수 있습니다. 그냥 컴퓨터랑 같은 건데 그냥 아무 모니터나 뭐 TV 같은 데 꼽으면 그냥 쓸 수 있어요.
작은 PC 하나 꽂았을 뿐인데 텔레비전이 컴퓨터 화면으로 바뀌었습니다. 조금 전 방에서 작성한 과제는 이처럼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손쉽게 열어볼 수 있습니다. 무선 인터넷과 키보드, 마우스만 있으면 거실은 교실이 되고 TV 화면은 훌륭한 스크린이 됩니다. 장자랑과 손을 잡으면서까지 무력으로 통일을 이룬 신라의 선택이 올바른 선택이었는지에 대한 의견이 아직도 분분합니다. 과연 신라가 방에 손을 잡은 것은 올바른 선택이었을까요? 잘했어. 보통 엄마가 이제 숙제를 가지고 앉아서 이제 교과서 노트 펴서 이렇게 연필로 막 그런 모습은 보기 힘드네요. 네. 요즘은 태블릿 PC, 그다음에 이런 PC 이용해서 많이 하죠. 발표할 때도 준비도 컴퓨터로 하고 발표도 이대로 자료를 가져가서 학교에서 그대로 발표하고. 미니스틱 PC에는 안드로이드와 윈도우 두 운영체제가 설치돼 있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해 많이 활용하는 수많은 어플리케이션도 간편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포켓하우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만나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내 방 책상에 앉아 교과서나 참고서를 보며 혼자 공부하던 과목들을 부모님이나 친구처럼 다른 사람과 함께 의견을 주고받으며 지루하지 않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영상 강의뿐 아니라 요약 정리, 문제풀이까지 콘텐츠 내용도 알찹니다. 어린아이들 앱을 이용한 교육망이 있거든요. 뭐 수학이라든가 아니면 뭐 한글 배우기, 영어 배우기 이런 거. 어머님 많이 편해지셨네. 저런 거 나오니까. 네. 아무래도 편하죠. 학교에서 가정까지 우리 아이들의 교육 환경은 빠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스마트 기술의 발전은 도시와 시골 간의 교육 격차를 갈수록 줄여가고 있는데요. 흔히 시골의 작은 학교 또는 분교하면 이런 교실 풍경이 떠오를 텐데요. 이제는 이런 모습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동지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스마트 수업을 해온 연천의 이 초등학교에는 작년 12월 태블릿 PC 7대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오는 사전 무상 점검 서비스도 받고 있습니다. 모든 수업에 사용하진 않지만 이제 한 절반, 한 50%에서 60% 정도는 태블릿 PC 이용해서 디지털 교과서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이 학교는 빔 프로젝트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태블릿 PC를 납품한 회사에서 사회공헌 활동 차원으로 학생들을 위해 기증했습니다. 수업할 때 빔 프로젝트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많죠. 네, 수업 시간에. 빔 프로젝트 거의 사용하니까요. 기존의 빔 프로젝터와 달리 초단초점이 특징인 이 제품은 칠판 위에 바로 설치합니다. 눈부심 없이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자칠판 기능이 있어 칠판을 활용해 자유자재로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눌리면 압력을 감지해가지고 적외선을 발산을 하고요. 그 좌표를 인식을 하는 겁니다. 다양하게 쓸 수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프로젝터하고 칠판면 가지고 전자칠판의 모든 기능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분필 필요 없겠군요. 분필가루 날리는 시대는 지나갔죠. 작년 교육부에서 지정한 디지털 교과서 정책 연구학교답게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돌봄 수업에서도 태블릿 PC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전교생이 50명 남짓인 이 작은 학교에서 진행하는 스마트 교육은 학생들의 창의성을 키워줍니다. 2학년 나왔어. 2학년 나왔어. 언니도 나왔어. 2학년 나왔어. 야, 뭐야? 빔 프로젝터의 전자칠판 기능 덕분에 넓은 칠판을 스크린으로 활용한 보다 입체적인 수업이 가능해졌습니다. 조사학습, 이제 인터넷에 필요한 정보를 찾는다든지 필요한 정보를 찾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자기만의 어떤 말이라든가 그림으로 활용해서 재구성하고 다시 조직해가지고 자기만의 어떤 발표 자료를 만들어서 발표한다든지. 이 학교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디지털 교과서로 수업하는 융합 교육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미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해진 탓일까요? 태블릿 PC를 사용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결과물도 만들고 친구들 앞에서 발표도 합니다. 저는 고생하는 감독님을 보고 감독님을 찍고 글로 썼습니다. 민기야, 이제부터 친하게 지내자. 종이 교과서로 수업하는 거랑 이렇게 태블릿 PC로 수업하는 거랑 차이가 없어요? 움직이는 거랑 그다음에 움직이지 않는 거랑은 뭔가 차이가 있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만 국한되어 있던 이 교수라는 배우는 것이라는 부분이 학생들보다 학생들한테 가까이 가고 또 더 영역이 넓어져서 매체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훨씬 더 이제 학교 바깥에 있는 다양한 현실 세계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없어요? 스마트 기술과 교육의 융합이 불러온 놀라운 교육 환경의 변화. 오래전 우리가 꿈꿔왔던 미래 교실은 점점 더 현실에 가까워져 갑니다. 무용주들은 힘든 거고 꼼수들을 부리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